시위소차는 역사적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로 동안시대 반고의 한서 주운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시위소찬의 원래 의미는 직위만 차지하고 하는 일 없이 허송세월하며 밥만 축낸다는 뜻입니다. 서한 원제 시절 회리현의 현령 주운은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승상 위현성이 자신의 지위 보전에만 급급하고 간신배들을 비호하며 백관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제는 조회 때 승상 위현성에게 주운의 정치 상황에 대해 물었고 위현성은 주운은 포악하고 선정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황제는 위현성에게 주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고 이 소식을 들은 주운은 몰래 장안으로 도망쳐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결국 감옥에 갇혀 형벌을 받게 되었고 한 원제가 승하할 때까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한 성제 시절 장호가 승상이 되었습니다. 장호는 과거 성제의 스승이었기에 매우 존귀한 신분이었으나 진정한 재능이나 학식이 없어 백관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운은 다시 상소를 올리고 황제를 알현하여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승상 장호 등은 위로는 황제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이로움을 주지 못하니 참으로 시위소찬이라 할 만합니다. 폐하께서는 저에게 상방 참마겸을 하사하시어 제가 이 간신을 베어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황제는 크게 노하며 말했습니다. 너가 감히 승상을 비방하고 나의 스승을 모욕하다니 죽어 마땅한 죄다. 그러자 주운은 안색을 바로잡고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라의 관용봉이나 상나라의 비간처럼 폭정해 죽겠습니다. 제가 죽는 것은 별일 아니지만 충신을 죽여서 어떤 좋은 평판을 얻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때 좌장군 신경기가 황급히 땅에 엎드려 관과 허리띠를 벗고 인장과 끈을 풀며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 아뢰었습니다. 주운은 본래 성격이 곱고 강직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옳다면 죽여서는 안 되며 옳지 않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야 합니다. 신이 죽음으로써 그를 위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제야 황제는 주운의 사형을 면해 주었습니다. 주운은 보잘것없는 칠품의 낮은 벼슬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승상을 감히 비판하고 천고의 충신 관용봉과 비간처럼 죽음을 각오하며 황제에게 상방보검을 하사받아 간신의 목을 베고자 했습니다. 그는 조정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소찬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이는 가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뼈대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명나라의 독립낭 또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환관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 천하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시는 주검시로 죽은 사람, 시체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죽은 사람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위는 자리 위로 지위나 자리를 뜻합니다. 소는 희를 소로 본래는 희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공짜로 또는 헛되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꾸밈없이 소박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찬은 밥찬으로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시위소찬. 네. 이게 기본 뜻은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녹봉만 받아먹는다.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인데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요즘에는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으로도 쓰인다고 하니까 참 재밌어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시위소차는 말씀하신 대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시위부터 보면요. 이게 기원이 아주 오래됐어요. 고대 제사 때 그 신 역할을 대신해서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 시동이라고 있었거든요. 아, 시동이요? 네, 그냥 재물만 받고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실제 하는 일 없이 그냥 자리만 형식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나온 거예요. 이 서경 같은 옛날 책을 보면 그 하나라 태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정치는 안 돌보고 맨날 사냥만 다니다가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했거든요. 네. 이걸 당시 사람들이 태강 시위라고 비판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책에 맞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태, 그걸 딱 꼬집는 말이죠. 아, 그 시동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랑 연결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냥 자리만 지키는 무능함. 그게 시위군요. 네, 그렇죠. 그럼 나머지 반쪽, 소찬. 이건 어떤 의미를 더하는 걸까요? 소찬은 이제 시경에 나오는 시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는데요. 벌단이라는 시예요. 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아니, 농사도 안 지으면서 어떻게 곡식을 가져가냐? 또 사냥도 안 하면서 어떻게 뜰에 걸린 짐승 가죽을 보냐? 뭐 이런 식으로요. 하하, 직접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이나 기여 없이 부당하게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소찬은 바로 이 공로 없이 헛되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진짜 군자는 불소찬, 헛되이 먹지 않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자리만 차지함, 쉬위, 그리고 하는 일 없이 먹음, 소찬. 이 두 개가 딱 만나니까 뭐랄까 정말 빈틈없이 강력한 비판의 말이 되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게으르다는 걸 넘어서서 좀 존재 자체가 부당하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뉘앙스가 강하죠. 특히 이게 한나라 때 아주 국적인 사건이랑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한나라 성제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직원, 그러니까 쓴소리를 잘하기로 유명했던 주운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주운. 네. 근데 이 사람이 당시 황제의 스승이면서 또 승상이었던 장우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조정 대신들을 향해서 황제 앞에서 아주 그냥 대담한 발언을 한 거죠. 네네. 이 장우라는 사람이 뭐 처신은 되게 신중했는데 사실 뚜렷한 공적은 별로 없고 개인적으로는 좀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하거든요. 주운이 이 사람들을 딱 가리키면서 위로는 군주를 제대로 보필하지도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한테 아무 이익도 못 주면서 다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녹봉만 축내는 시위소찬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와. 이게 역사 기록상 시위소찬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딱 사용된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황제의 스승이자 최고 관료를 면전에서 시위소찬이라고 비판하다니 이건 뭐 정말 목숨 내놓고 한 말이겠는데요. 그렇죠. 완전 목숨 건 거죠. 요즘에도 저 정도 직원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맞습니다. 당연히 성제가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래서 당장 주운을 끌어내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어휴. 근데 이제 병사들한테 끌려나가던 주운이 살려고 필사적으로 어전의 난간을 꽉 붙잡고 버틴 거예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난간이 그냥 뚝 부러져 버렸어요. 난간이 부러질 정도로요? 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좌장군 신경기라는 사람이 황제 앞에 막 엎드려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간청을 한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아... 그래서 주운이 겨루곡숨을 건졌죠. 이 사건이 바로 절함, 난간을 부러뜨렸다는 고사로 남게 된 겁니다. 이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나중에 성제가 정신을 차리고는 오히려 그 부러진 난간을 고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왜요? 그대로 두어서 강직한 신하의 직원을 기리는 상징으로 삼으라고 명한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부러진 난간이 직원의 상징이 되다니. 주운의 용기, 또 신경기의 간청, 그리고 마지막 황제의 결정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렇다면 이 시위소찬과 절함, 고사가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시위소찬은 단순히 그냥 개인의 게으름, 이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권력과 책임의 관계, 그 무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 중요한 역할에는 그만큼의 기여와 헌신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윤리적인 요구인 셈입니다. 네, 책임광. 네, 주원의 이야기는 바로 이 책임을 잊었을 때 얼마나 준엄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말하는 그 용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뭐 회사든 정부든 조직 내에서의 책임감, 리더의 자격,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계속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절함 사건은 단순히 비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판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용기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런 교훈까지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거운 비판의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엔 자신을 낮춘 겸양의 표현으로도 쓰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만큼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뭐랄까 현실적인 인식이 좀 반영된 걸까요? 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시위소찬이라고 하면 을에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이런 특정 집단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하니까. 네. 하지만 주운이 던졌던 그 책임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 자신의 역할 속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그냥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든 혹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주어진 자리에 안주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기여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위소찬의 모습은 없을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각자의 자리와 책임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